자, 우리 어제 배웠던 건, 스프링 부트를 생성해서 서버를 한번 실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는 걸로 요청 처리를 해 봤는데, 처리 방법이 좀 재미가 있었고, 컨트롤러도 만드는 방법이 이때 재밌다는 거는 좀 달라서 좀 이제 신기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홈 컨트롤러로 인덱스도 만들어 보고, 그죠? 인덱스도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객체도 한번 넘겨보고, 그 다음에 이 타임리프라는 걸 한번 렌더링도 해봤습니다. 타임리프. 자, 보면 index.html인데, 보면 그냥 HTML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가 여기 보면 이런 문법이 있어서 타임리프래요. 타임리프. 우리가 이렇게 HTML을 렌더링 후 반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템플릿 엔진이라 불러요. 템플릿 엔진. 자, 이때 이 템플릿은 HTML의 구성, 그러니까 기본, 뭐 뼈대 이런 뜻입니다. 뼈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HTML을 렌더링하는 엔진. HTML의 기본 골격으로 렌더링하는 엔진. 그래서 이제 타임리프는 서버 사이드 언어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쵸? HTML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 처리를 하는 것도 해봤어요. 자, 여기. 자, 우리가 파라미터를 보내는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웹 개발자면 할 줄 알아야 되죠. 웹 개발자면 이제 겟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합니다. 리소스를. 이때 동적 리소스면 파라미터를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배워본 동적 리소스에서 파라미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파라미터는 꼭 키 밸류로 되어 있고요. 자, 키 밸류. 이때 id라는 것의 값이 smu123입니다. 자, 우리 동적 리소스에서 이 친구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의 처리 방식이 좀 불편했어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디테일이 어디 갔지? 여기서 하지 뭐. 자, 우리가 기존에는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요청 객체에서 이렇게 get 파라미터 하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당 동적 리소스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받으려면 클래스를 항상 만들어야 했어요. 그죠? 이거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매번 클래스 이름 만들고 상속받고 여기다 웹 서블릿 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받고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웹 동적 리소스가 해야 되는 요청 처리에 해당해요. 요청 처리. 자, 근데 요 행위를 우리가 매번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거 내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나오게 된 게 요 문법이 되겠죠. 스프링에서 만든 문법. 자, 클래스를 매번 만들지 말고 자, 컨트롤러라고만 하고 컨트롤러 함수를 쓰면 이게 동적 리소스야. 이게 동적 리소스야. 야, 파라미터 받는 거 너무 복잡해. 내가 파라미터 이름이랑 똑같이 쓰면 바로 받을 수 있어. 자, 굉장히 코드가 짧아지고 파라미터 처리도 아주 용이해졌죠. 아주 용이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뷰를 렌더링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자, 이런 코드를 작성했어야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객체를 우리 전달하겠다. 그 전달할 뷰를 쓰고, 포워드 이렇게 써야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서버단에서 HTML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타임리프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브라우저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르죠. HTML을 다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여기서 깜빡이면서 HTML이 새로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타임리프가 하는 일이고, 자, 스프링에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서블릿이 하는 일입니다. 컨트롤러. 자, 그런데 다르게 동작하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어떤 사이트냐? 일단 HTML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만 필요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본 게 아이디 체크. 그죠? 이 아이디가 중복되었나 확인하죠? 이 아이디 중복되었나? 그럼 이 화면이 다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없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부분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AJAX라 부르죠. AJAX.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AJAX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 불러요. 처음에 한번 HTML을 만들어 놓고 부분을 HTML을 만들어서 어펜드 하는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 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서버의 이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요청해요. 자바스크립트로 패치로 요청하겠죠. 패치로 서버에 통신을 합니다. 자, 여기 이 URL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패치로 통신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HTML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XML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텍스트 본 게 네이버에서 NNN 기억나세요? NNNY. 그죠? 이렇게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뭘로 한다 그랬어요? 제이슨. 제 유행하는 데이터 제이슨을 쓴다 그랬죠. 제이슨으로 뭐 아이디는 사용 가능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텍스트죠. 마찬가지로. 그죠? 요것만 이렇게 응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나 확인한 후에 if 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서 사용 가능, 불가능이면 사용 불가 이런 식의 안내문을 띄우는 것이 뭐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AJAX로 동작하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HTML을 렌더링하지 않는 스프링의 컨트롤러를 REST 컨트롤러라 불러요. 요거는 저랑 한번 나중에 해볼 겁니다. REST 컨트롤러. 저희는 지금 현재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컨트롤러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래 게 뭐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 이때 동기라는 건 뭐예요? 화면에 있는 URL과 이 페이지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다른 말로 동기식 통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되는 것을 비동기식 통신, AJAX. AJAX가 비동기식 통신이란 뜻입니다. 이 영어가 여기 보면 A가 비동기로, 그쵸? 자바스크립트로 통신하는 건가? 뭐 하여튼 요게 줄임말이에요. 비동기식 통신에. 그리고 또 질문? 없어요? 이거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안 날 수도 있지. 또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JSP로 했었는데, 그죠? 근데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한마디. 그 다음에 attribute도 할 때는 model.add attribute, 그 다음에 요거, 그죠? 요 두 개가 방금 봤던 코드, 포워드 코드입니다. 굉장히 짧아졌죠? 짧아지고 명시적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반환하면 그것을 렌더링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함수에서 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모델에다가
매개 변수에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걸 전달해주는 구조예요. 스프링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객체를 주더라. 자, 어제는 또 뭘 배워봤냐?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유저 아이디를 아이디라는 것으로 이건 무슨 말이다? 자, 파라미터로 아이디가 오면 아이디가 경민이라고 오면 이때 이 아이디를 누가 받겠다? 유저 아이디가 받겠다. 그러면 이때 누구를 참조해요? 경민을 참조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경민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요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대박이었죠. 어떤 게 대박이었냐? 자, 내가 물음표로 A는 10, B는 end죠. B는 10.2. 자, 이런 식으로 타입을 명시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가 다 뭐라고 했어요? 실제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문자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는 더블, 이 친구는 int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int a, 바로 더블 b 이렇게 써놓으면 형변환이 바로바로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C를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인티저로 처리하시면, 자, 안 오면 널, 오면 처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실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티저는 모든 지시다 래퍼 클래스로 널이 가능한 래퍼 클래스는, 자, int를 도와주는 클래스죠. 그렇죠? int의 객체형이죠. 그래서 int의 객체형은 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방법도 있죠. 뭐죠? 문자열로 받아서, 그죠? 있으면 여기서 형변환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심플하고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리퀘스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또 배워본 게 뭐냐면, 자, 우리 required라는 문법으로, 자, 만약에 자료형이 왔는데도 이게 예를 들어 뭐 경민이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친구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쓰면 그냥 널로 받아줘요. 그죠? 얘는 뭐이기 때문에? 객체,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 required true를 쓸 수 있어요. required true라는 건 뭐예요? 이 친구를 안 쓰면 내가 400에러를 띄울 거야. 너 네임을 꼭 보내야 내가 이 페이지가 동작하는데 안 보냈어. 너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이 URL로 요청하는데 보통 URL로 요청할 때는 링크를 누르겠죠. 자, 여기 링크를 이렇게 누르면 URL이 딱 바뀌죠. 이때 너 이거 링크가 잘못됐어. 또는 너 직접 URL을 입력했는데 여기에 네임을 안 보냈어 라는 뜻이죠. 400은. 자, 이 페이지는 있는데 이 파라미터 없이는 동작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00에러 뜨는 거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REST API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REST API. 자, 어떤 페이지는 보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내기도 하고, 자, 어떤 페이지는 보면 이렇게 파라미터 없이 동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북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단히 볼까요? 북 도서. 그죠? 도서. 자, 여기까지는 뭐 파라미터 없다 쳐.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소설을 하나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야죠. 네이버 쩌르륵 하고 북에 카탈로그에 이렇게 할까? 자, 카탈로그에 원래는 이제 어떻게 썼어요? 물음표 아이디가 뭐 1756254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일반적인 URL. 자, 이렇게 썼더니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돼 보여요?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없어도 될 것 같아 보이고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 이 물음표란 건 뭐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북에 이 친구를 URL을 포함시킨 거예요.
카탈로그에 1756254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URL을 쓰면 이 친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데이터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패스에 추가한다 해서 패스 베리어블 URL에 사용하는 파라미터. 근데 이게 언제 등장했다고 그랬죠? 자, 개발자들끼리 이거 쓰는 거 불편해. URL이나 뭐 메소드나. 그래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하고 나오게 된 개념이 뭐다? REST API. 자, 이때 등장한 개념입니다. REST API에서. 자, 근데 여기는 이 친구 위치는 상관없는데, 자, 이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통 개발자들은 중간에다가 넣는다 그랬죠. 중간에다가 1756254 카탈로그. 이렇게 많이 위치를 정하는데, 뭐 개발자 마음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여튼, 그렇습니다. 창이 안 꺼지네. 잠깐만요. 자, 지금 이렇게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라미터인데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꼭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거는 이 방식으로 통용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REST API를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모든 것을 우리가 패스 베리어블로 쓸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 중간에 오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아서 쓰겠다. 요거 리카르드 툴은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내문도 뜨고 400에러도 뜨고 하니까 써놓는 겁니다. 자, 만약 이걸 안 쓰면 404가 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양식 데이터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 회원가입하려면 안에 있는 데이터만 해도 뭐 20가지가 넘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파라미터로 받을 때 우리가 매번 어떻게 받았어요? 자, 받은 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아마 보면 아, 내가 이걸 했구나 싶을 거예요. 자, 이거 보이세요? 자, 리퀘스트 파람의 EMPNO 이건 뭐예요? 양식 데이터에서 내가 이렇게 입력한 것을 받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8개나 있는 거죠. 8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매번 작성을 해줬어야 돼요. 바로 개발 포기 나 안 해.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대요.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 넘어갔을 때 이 정도만 해도 편했어. 어느 정도만? 자, 여기다가 int dpt no, string dname, string errors 이렇게 하면 다 받아진대요. 자, 이것도 편했는데, 이것도 너무 편했는데, 근데 요 한 줄이면 끝난대요. 그죠? 이것도 너무 편했는데 요 한 줄이면 끝난대요. 자,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이 친구를 필드로 하고 set 함수를 써야 되겠죠. set 함수를 꼭 써놓으면 자,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되는 것도 받고요. 자, 여기 가면 이렇게 필드, private 쓰는 거 빼먹었네. private 쓰시고 여기다가 setter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 한번 배워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타임리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